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있었던 해외 축구 소식에 제 의견을 더해서 간단히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 소식입니다. 맨유의 전력 외로 분류되는 5명의 선수들은 17시 이후에만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7시라는 시간이 아모림과 1군 스쿼드가 훈련을 마친 시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맨유 소속이지만 아예 다른 팀 선수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전력 외로 분류하는 자원이 바로 아래에 5명입니다. 레시포드, 가르나초, 산초, 안토니, 말라시아입니다. 말라시아도 사실상 아모림 체제에서는 거의 기용되지 않았던 선수이고요. 큰 부상으로 거의 1년 동안 쉬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적할 때 손해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팀 입장에서는 어차피 팔려고 내놓은 애들이네. 지금 맨유가 저렇게 단호하게 하는 걸 보면 맨유도 필요 없는 자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거래해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저 이 가격 아니면은 안 살게요. 어차피 필요 없으시잖아요. 뭐 팔려면 가격 맞춰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유 내지는 아모림 입장에서는 아예 쓰지 않을 자원이니까 이대로 남겨두면 또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이 팔아야 할 적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적에 손해보더라도 아예 너희들은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인상을 보여주면서 빨리빨리 나가게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맨유가 정리해야 될 자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가장 비쌀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한두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끌면 결국에 팔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유계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쓸 거 주급도 절약할 겸 단호하게 하는 거 구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유가 지금 현재 되게 단호한 상황으로 잉여 자원들을 쳐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나테 얘기입니다. 로마노가 코나테와 리버풀의 재계약이 결렬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껴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코나테 계속해서 루머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아놀드를 리버풀에서 데려갔던 것처럼 코나테 역시 자유계약의 형태로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센터백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번에 디나위센을 영입했더라도 리디거 나이 많고요. 밀리탕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폼이 어떨지 모르고요. 라울 아센시오 이번 대회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라바는 유리몸으로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도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 미래를 맡길 센터백이 필요하고 그런 센터백으로 코나테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버풀 입장에서도 적절한 제한만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지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리버풀이 1년 남은 코나테를 팔 때 꽤나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코나테를 살 거면 비싸게 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냥 1년 동안 쓰겠다. 라는 스탠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재계약이 결렬됐기 때문에 리버풀이 남은 1년 동안 사용하고 자유계약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리버풀은 게히라는 카드로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히 영입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발베르데입니다. 발베르데가 역대 최다 출전 시간 3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미친 기록이고요. 발베르데가 이번 시즌 총 72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65경기, 우루과이에서 7경기를 치렀고요. 6,116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출전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2위도 놀라운데요. 2위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보면은 이번 시즌만 그런 게 아니라 맨유 오고 나서 거의 매 시즌 저렇게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에서 가장 잘한다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패보다도 거의 300분 정도 많이 뛴 게 발베르데죠. 발베르데가 일단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게 또 많은 출전 시간의 비결이 될 것 같아요. 중미, 풀백 가능하고요. 뭐 오른쪽 앞에까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경기 중에 기복이 없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한 자리 그냥 박아두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죠. 그런데 경기 내에서 그렇게 적게 뛰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엄청난 철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의 모스케라가 영입될 것 같습니다. 히위고가 떴고요.
이적료는 1,300만 파운드에 350만 파운드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총액 297억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4년생 21살의 어린 센터백입니다. 스페인 국적이고요.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아마 살리바의 서브 센터백으로 생각을 하고 영입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미야스가 지난 시즌 6분밖에 뛰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인 부상에 시달렸고요. 또 위리엔 팀버라는 센터백과 라이트백 다 가능한 선수가 결국에는 라이트백에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살리바가 쉬거나 부상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센터백으로 모스케라라는 선수를 데려온 것 같고요. 살리바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가지고 향후 아스날에서 주전을 먹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시켜볼 만한 자원, 그리고 리셀 가능한 자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꽤 저렴한 금액에 데려온 것 같고요. 어떤 선수인지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24-25 시즌 리그 3,320분을 소화했습니다. 37경기 37번의 선발 출전을 했고요. 발렌시아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경기하는 거 보니까 191이라는 키로 아스날의 세트피스에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스날이 또 센터백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중요시하는 팀이다 보니까 모스케라 역시 좋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 능력이 좋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플레이할 때 키에 비해서는 되게 민첩성도 좋고 또 은근 접근하는 속도가 빨랐어요. 그리고 몸이 굼뜬 게 아니라 막 발을 두세 번 넣으면서 공을 뺏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드웨어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는 민첩한 첼시의 선수 토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스날에 와봐야 알겠지만 서브 자원으로서는 저는 괜찮은 자원이라고 느껴지고요. 또 스탠딩 태클이 좋았어요. 그래서 긴 다리로 상대가 지나갈 때 다리만 쭉 뻗어서 공만 건드리는 그런 태클이 장점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롱패스도 꽤나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4-25 시즌 라리가 센터백 중에서 롱패스 정확도 상위 15%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 나오는 롱패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더불어서 키비오르의 크리스탈 팰리스 이적설이 나왔는데요. 사미 목벨이라는 꽤 공신력이 있는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우선 타겟은 키비오르가 아니라 디오망데라고 합니다. FM이라는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오망데가 정말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멀티성으로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디오망데가 안 됐을 때는 키비오르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하필이면 모스케라 데려온다고 얘기가 나올 때 겹쳐서 나온 얘기라서 더더욱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고요. 일단 키비오르가 마갈량이스 빠졌을 때 서브로 활약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시즌 막판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는 또 이만한 왼발잡이 센터백 서브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도 풀백과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모스케라 데려오고 칼라피오리를 센터백으로 분류하면 어느 정도 숫자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첸코가 안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스켈리, 진첸코 이렇게 두 명으로 레프트백 뎁스를 가져가고 왼쪽 센터백은 칼라피오리, 마갈량이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는 진첸코를 팔고 키비오르를 남기는 게 뎁스상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적사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에 따르면 뉴캐슬도 에키티케를 노린다고 합니다. 이적료는 약 7천만 파운드, 1,300억 정도로 에키티케를 노린다고 하는데요. 에키티케도 스트라이커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삭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삭을 대체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뉴캐슬은 다시 한번 이삭의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삭과 에키티케 이렇게 투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에디아우 감독이 본머스 시절에 주로 사용했던 4-4-2의 투톱인 거죠. 그래서 그런 4-4-2가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적 루머입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에 나온 스트라이커 자원이 많지 않기도 하고 에키티케의 어린 나이 때문에 이 에키티케라는 선수가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엘랑가에 이어서 또 다른 이적 시장 빅 사이닝을 할지
기대가 되는 뉴캐슬입니다. 그 다음 아스날 추가적인 소식인데요. 아스날이 은하네리에게 재계약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스날은 5년짜리 또는 4년에 1년 옵션이 있는 거를 계약 제안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웨데고르의 서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아스날에서 주전으로 치고 올라갈 것인지는 또 기대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마두에케를 영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른쪽 윙어 서브를 마두에케로 둔다 이렇게 보면 은하네리가 현실적으로 뛸 자리는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하네리가 지금 시점에서 결정을 하는 게 축구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 은하네리가 아스날에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하네리라는 선수를 시장에 보여주기도 어렵고 자신의 가치가 정체돼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어쨌든 은하네리로서는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모드리치가 AC 밀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기본 계약 기간 1년에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모드리치 입장에서는 라커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26년 월드컵을 또 데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파블로 토레입니다. 파블로 토레, 바르셀로나에서 프리시즌 할 때 몇 번 얼굴을 보였던 선수인데요. 파블로 토레가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고요. 바이백 조건 달아서 이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희위고가 떴던 알바로 카레라스,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 오피셜이 났습니다. 6년 계약이라고 하고요. 5천만 유로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든든한 레프트백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소식들 정리해봤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